수술을 받은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이게 전부 다 아프다니까. 빨리 좀 고쳐줘요.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아이고, 아프다는데 무언 말이 많어. 어서 고쳐주기나 해. 아유, 아파. 그러면 통증이 1에서 10까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프세요? 16, 17, 18, 18. 아이고, 아파.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실제로 유명 가수는 의사와의 소통에 실패를 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통하는 말을 나눴더라면 우리는 훌륭한 가수를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소통 부재,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늘었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그러나 소통이 되는 느낌보다는 갑갑하게 갇혀있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되는 말보다 말이 안 되는 말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남이 듣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요, 타인을 읽는 능력입니다. 초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이러면요, 떼쓰기를 멈춥니다. 활짝 웃어주면서 자신도 기분 좋게 이렇게 막 웃어주잖아요. 아이들 보면서 랄랄랄라. 그럼 아이들도 웃어주죠. 가끔 타인을 읽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또 웃지 않는다든가, 반응이 늦다든가. 이런 아이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타인 읽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라이. 또라이들은 자기만 아는 게 문제입니다.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또라이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청도 어디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상훈아, 이거 선생님 오셨는데 이거 얼마 줘야 되냐? 엄마, 보통 5,000원 주는데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10,000원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옛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겪은 일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려도 그분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돈 받는 선생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한바탕 그 선생님하고 그냥 싸움을 할까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또라이와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 제 말이 좀 귀에 거슬리시나요? 그렇다면 분명하군요.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촌지액수를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못 믿으시겠어요? 전 그랬어요. 좀 조숙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선생님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뻥치지 말라고 막 항의를 했다 이거죠. 물론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들의 치부인 촌지에게를 꺼낸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많습니다. 전 그래도 촌지로 상처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 학기마다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그냥 아스팔트를 잘 깔아주셨어요. 바카스 참 많이 사오셨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제가 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게 제가 예를 들었다면 그건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말이 아니라 남이 듣는 것이 말이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타인을 읽는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시점 변화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병원의 환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사는 환자의 시점으로 바라봤다면 소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듯이 아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있지만 너무 아프시다니까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 배꼽 위 한 10cm 되는 여기가요. 여기가 그냥 바늘로 콕콕 아니야. 그냥 칼로 푹푹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막 쥐어 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한번 CT 촬영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은 말 중에도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어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말을 논리어라고 합니다. 감정어로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움만 생길 뿐이죠. 논리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점에서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 말이야.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말을 해야 알아? 당신이 이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의 시점 변화, 이 시점 변화하는 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이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당신이 뭐 사또예요, 사또? 멍청한 사토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세요. 다만 당신이 대화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상대의 속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점 변화를 통해 타인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텍사스 대학교, UT라고 하죠. 거기에 그 린 밀러 박사가 계시는데요. 스피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시점 변화, 시점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으로, 상대방이 시선이 되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을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좋은 예가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는 2번의 실패를 거쳐서 간신히 3번째 만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2번째 실패했을 때는요, 정말 모두 멘붕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야, 이거 2번씩이나. 그래서 왜 실패를 한 것인가 분석에 분석을 거듭해서 나온 결론은 남북 평화 증진 같은 메시지는 다른 나라 IOC 의원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는요,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켰어요.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최종적인 목표는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기에 앞서 이미 그 사람 마음의 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문을 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나와 너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만한만 이리 찍고 저리 찍고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너에게 있어서 나, 나에게 있어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너. 무슨 소리냐고요? 알고 보면 너나 나나 시선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생긴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시점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말도 참 예쁘게 잘합니다. 피곤하지? 좀 쉬었다 하세요.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문을 열고 나올 때도요, 시점 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잡아줍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야야, 피곤하긴 뭐가 피곤하다 그래? 어제 일요일이라 잘 쉬었잖아. 난 쉬지도 못했어. 왜 이래 이거? 아이고, 그게 뭐가 무겁다고 낑낑거려. 내가 들어주고 싶지만 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 허리 디스크. 그리고 문 열고 나올 때 그 시점 변화 못 하시는 분들은요,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탕탕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3자의 말로 들어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이 들리는 말들이 있죠. 응?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솔직히 말할까요?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본인 얘기를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얼마 전 엘모 백화점의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왜 갔냐고요? 뭐 볼일 보러 갔죠. 볼일 보러. 그리고서 이제 손을 싹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미화원께서 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워낙 익숙하니까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손 좀 탈탈 털어요. 딱 요 톤이었어요. 손 좀 탈탈 털어요. 순간 당황되더라고요. 난 우리 마누라인 줄 알았어요. 마누라. 잔소리 대망이거든. 만약에 내가 소변 볼 때 그 말을 했다면요, 전 더 당황했을 거예요. 탈탈 털어요. 그래도 순간 좀 불쾌한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물기 때문에 저도 쓰러질 뻔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맨날 닦아야 되는 미화원들 참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이 한 장만 이렇게 쓰려면요, 그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습관적으로 꼭 닦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아줌마가 나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는 순간 정말 당황되더라고요. 좀 화도 나고요. 이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며시 그분에게, 일하시기 힘드시죠?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도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에 와서 청소하는 게 뭐 그리 좋겠어요?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가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안 그래요. 게다가 이게 남의 쓰레기 치운다는 거,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날은요, 다 남들도 쉬는 공휴일인데 와서 청소를 하려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다가도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순간순간 시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피치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아주 꿀팁인데요. 나와 너의 시점 변화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은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제3자의 시선으로. 그러면 당신은 스피치의 달인을 넘어서 스피치의 신이 되는 겁니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업 공간으로 쓰는 이 방에는요, 비행기가 아주 여러 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나라 공군 고개 비행을 하는 블랙 이글이라는 그런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색동날개 아시아나. 와, 요거 직접 사장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군 참모총장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자꾸 비행기를 봐서 그런지 어디로 자꾸 날아가고 싶어요. 이번 추석에도요, LA를 갑니다. 가는 김에 하루에 끝내주는 유튜브 수업을 LA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LA 다운타운 쪽인데요. 여기
주소 자세히 나오고 있죠. 유튜브를 하고 싶은 LA에 계신 모든 분들 하루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수업을 제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은 강남에서 3기 유튜브 수업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